내가 했던 말 취소. 나 죽으면 쟤 나랑 같이 순장시켜. 엄청나게 많은 이 목이 잘린 시신들도 나오고 유골들이 들어가면 우와! 저기 2000년 전에 만든 진짜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역사 여기까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 무려 1500년 전에 주인을 따라 순장, 같이 묻히는 거죠. 순장된 가야 소녀의 인골이 발견돼서 한때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죠. 송현동 고분에서 발견됐다 해서 그 소녀의 이름이 송현이가 되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순장이 되었을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00년 전 지금의 경남 지방에 살았던 15살에서 16살로 추정되는 소녀, 송현이. 실물 크기 그대로도 재현했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왜 이 어린 소녀가 순장이 됐을까? 가야란 나라는 또 어떤 곳일까? 일단 발굴됐을 때 금 귀걸이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무슨 귀족이다 라는 추측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유골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제 성장판이 아직 다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10대 중후반으로 추정이 된다. 정강이 뼈와 이제 무릎뼈를 보니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이제 바닥을 닦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앞니에 이제 실금이 간 걸로 추정해서 봤을 때 계속 이제 그 바느질을 했던 거로 봤을 때는 약간 여종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순장이 됐겠지요. 라고 추정이 되는데, 일단 가야란 나라가 참 미스테리한 나라예요. 절대로 이 백제와 이 신라에 비해 가지고 문명이 떨어지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국시대 발굴이 된 철제 갑옷 있잖아요. 철제 갑옷의 70% 이상은 다 가야 지방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철기 문화는 훨씬 더 앞서 나갔어요. 근데 그 가야인들은 스스로의 역사를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왕국을 꾸몄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옆나라 고구려와 이제 신라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야를 얘기할 때 이제 구지가 얘기하잖아요. 구지가를 굳이 얘기하면 거부가 뭐 고개를 내밀어라, 이건 학교 국어 시간에 다 배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가야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지역 유지들이 제발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셔서 하늘에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박스가 내려왔어요. 택배가 왔거든요. 직 열어보니까 안에 황금으로 된 알 6개가 나왔더라. 6개의 알에서 아이가 나와가지고 6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라는 난생설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난생설화가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난생설화는 족보고슬로 올라가다가 딱 막히는 지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래서 태어났다고 딱 통째요.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알이 내려와 국가를 형성해서 금간과야. 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것은 은유예요.
이거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선진 문물을 갖고 있던 세력이 와가지고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됐다라는 것을 은유한 거예요. 그건 다 공통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갑툭튀 나왔다 지배 세력이 그리고 하늘에서 왔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가야는 어디서 왔냐. 철기를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철기. 김해라는 이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쇠 금자에 바다 해자잖아요. 말 그대로 쇠가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김해. 가야의 각 지명들 보면 쇠와 관련된 지역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쇠를 이용한 무기라든지 도구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학계에서는 이제 그 가야 유물 가운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동복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든 큰 항아리거든요. 유목 민족들이 말 뒤에 싣고 달리던 항아리였어요. 쇠 항아리. 달리다가 야 여기서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네. 놓고 끓여서 먹고 야 설거지는 다음에 하고 다시 말에 실어라. 예. 탁 싣고 또 달리고. 유목 민족들은 항상 말 뒤에 동복을 쇠로 만든 항아리를 놓고 달렸거든요. 이게 가야 지방에서 나왔어요. 사료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충 여러 가지 정황상 가야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저 북방에서 내려온 기마 민족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김수로. 꼭지점 댄스의 김수로가 아니라 금산가야를 문을 연 김수로가 갑자기 어디서 온 사람인가? 이거는 주장 중에 하나예요. 주장 중에 하나. 중국 한나라가 항우 지고 유방이 집권한 다음에 세운 한나라가 중간에 잠깐 한번 끊겨요. 왕망이라는 인간이 약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신나라라는 나라를 잠깐 만들어서 한나라가 끊기거든요. 이 왕망이 신나라를 세운 기점을 해가지고 그 전을 전한이라고 하고 그 후를 후한이라고 하는데 왕망이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얼마 못 가요. 다시 한나라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 이 왕망이 사라져요. 중국 역사에서. 어디로 사라졌을까? 근데 이 왕망이 중국 대륙에서 사라졌던 그때와 김수로가 갑자기 짜잔! 김해에 나타났던 시기가 딱 겹쳐요. 최근에 중국 자료에서 어마무시한 게 발견됐어요.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에 세웠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원래 흉노족이었고 성씨가 김씨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구테타 실패 이후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의 낙동강 주변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김씨, 김해 김씨 시조잖아요. 철기를 다루는 또 기마민족, 북방 기마민족 출신이고 이것도 설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 개발되기 전까지. 이번엔 순장 얘기해 봅시다. 아까 송현이가 순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었던 거예요. 죽어서도 똑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인 따라서 죽은 다음에 죽어서도 종 노릇해라가 순장이거든요. 가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이제 하상주라고 하잖아요. 이 상나라 때 중간에 상나라 때 어마무시하게 사람 죽였어요. 그때는 주인이 죽으면 무조건 다 순장.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상나라 유적 가면은 한번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 목이 잘린 시신들도 나오고 유골들이 심지어는 말들도 막 너희 가가지고 막 주인님한테 잉 해라. 고대 국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진나라가 되면서 사람 죽이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노동력. 그래서 이 진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걸 또 안 지킬 수도 없고 해가지고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인형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병마용이에요. 지금 중국 서안에 가면은 들어가면 우와 저게 2000년 전에 만든 인형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게 병마용이거든요. 고구려 신라 백제도 초기에는 다 순장했어요. 근데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이게 그만뒀고 순장에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은 결초보은도 순장과 관련된 명언이에요. 진짜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옛날 진나라에서 진나라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진나라 한자 달라요. 그리고 그 옆나라
또 다른 진나라. 이게 중국 역사가 헷갈리는 게 이거라니까. 이름이 다 똑같아, 발음이. 저는 이 한자를 설명할 때 무릎 꿇고 날일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딱 보면 사람이 무릎 꿇고 밑에 날일자가 됐어요. 요 무릎 꿇고 날일자 요 진나라에서 한 귀족이 있었는데 후궁이 있었어요. 이 주인 양반께서 아들에게 이런 말 한 거예요. 나 죽으면 내 후궁 저기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귀족이 이제 할배가 죽기 직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야, 내가 했던 말 취소. 나 죽으면 나랑 같이 순장시켜. 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이 양반이. 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두 개였다. 어떤 거를 지킬까? 하다가 아버지가 정신이 정상일 때 했던 말을 법적 유언으로 하자. 공증받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재혼을 시켜줘요. 안 죽이고 순장 안 시키고. 얼마나 고맙겠나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무릎 꿇고 날일 진나라를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하는 또 다른 진나라가 침공을 했어요. 막 밀려. 이 양반의 그 의로운 아들이 장군으로 출전했는데 계속 밀려요. 이쪽 진시황의 진나라는 막 쳐들어오고. 근데 이쪽 진시황의 진나라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팍팍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밑에 있던 농작물 벼 같은 거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막 병사가 뛰어오면 걸려 넘어지고 말이 뛰어오면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얘가 이겨요. 이 아들이, 의로운 아들이. 말이 왜 쓰러지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한 노인이 펑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요. 내가 사실 그때가 그때 살려줬던 여인의 아버지요, 요. 내가 그것을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귀신인 내가 다 풀을 묶었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결초,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순장 때문에 생긴 표현이었습니다. 댓글에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 자, 썬킴의 이런 역사 얘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